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여러분들한테는 좀 공포썰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저한테만큼은 진짜 그냥 일상이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저의 일상의 한 부분이었고 좀 신기하구나 요 정도 생각하고 지냈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봐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서 저는 영감이나 영역 이런 건 전혀 없고 명확한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다르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다만 한때 영안 같은 게 뚫려 있었다는 거 그것에 준하는 경험을 한때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것의 첫 시작이 이제 아버지 쪽 친척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저희 셋째 작은아버지께서 대장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되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분 간병을 저랑 저희 어머니가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작은아버지도 아들 내외가 있고 와이프가 있었지만서도 부부관계랑 부자관계가 굉장히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소한의 도리라 그런지 작은어머니께서는 이제 상 치를 때 손님 받는 역할은 해주셨는데 그 작은아버지 아들이 끝끝내 상주를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친가들 식구들한테 떠밀려가지고 상 치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상주를 섰어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상조회사라든지 장례식장 같은 게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을 저희 집에서 치렀습니다. 닷새 동안. 그 작은아버지 돌아가셨던 때가 완전 한여름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날씨가 좀 더울 때였거든요. 근데 집에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그 셋째 작은아버지의 유체, 그러니까 시신을 집에서 모셨거든요. 그래서 냄새 나지 말라고 끊이지 않게 향을 피워야 했고 제가 주기적으로 그 알코올솜 그 유체 몸에 묻혀가지고 막 몸도 닦아드리고 했어요. 안 그럼 썩으니까, 냄새 나니까. 아무튼 그렇게 닷새간의 상을 치르고 마지막에 작은아버지를 묘에 묻고 난 저녁에 제가 꿈을 하나 꿨어요. 근데 지금도 조금 의아한 게 그냥 머리 대고 잠들 때까지 좀 시간은 걸려도 잠 들고 나면은 뭐 꿈 같은 거 전혀 안 꾼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꿈을 꿨는데 아주 짧은 꿈이었는데 완전 기억에 콕 박히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게 어떤 꿈이었냐면 주변이 엄청 밝아요. 그냥 뭐 순백색에 그냥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엄청 그냥 하얗고 맹하잖아요. 그런 배경이었는데 제 건너편에 누가 하나 서 있는데 그게 작은아버지인 거예요. 돌아가신 셋째 작은아버지. 근데 되게 밝게 웃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 모두한테 난 좋은 곳으로 간다고 전해라. 좀 부탁한다. 이러면서 약간 좀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말 하고 제가 꿈에서 깨기 직전에 이제 한마디를 덧붙이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였냐면은 그리고 고생 좀 하렴. 이러면서 고생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고생은 무슨 고생? 어차피 상 다 끝난 마당에? 그래서 그냥 고생했다 이 말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꿈이었지만 가족들한테 그렇게 전달을 해달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이제 가족들한테 작은아버지가 꿈에 나오셨는데 자기 좋은 곳으로 가니까 가족들한테 전해달라 하더라 하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가족들은 아유 다행이다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좋은 데 갔으니까 하며 이렇게 안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였어요. 그 시점부터 제 인생이 조금 어떻게 보면 힘들어지는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보였어요. 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평범하게 보였거든요. 여러분들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풍경 볼 때 아니면 사물 볼 때 그냥 목적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평범한 풍경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게 보였어요.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평범한 게 아니구나, 이게 내 눈에 보이면 안 될 게 보이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게 장례식 끝나고 한 몇 달 지나서였어요. 하루는 제가 당시에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랑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이제 데이트가 끝나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길목이었는데, 뭐 이제 골목이 좁은 골목은 아니고 도로 양쪽에 차는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차 다니고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길목이었는데, 여자친구 데려다 준다고 저녁에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골목 구석 어귀에 어떤 남자아이가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울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근데 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남자아이한테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이제 허리 숙여가지고 얘, 뭔 일이야? 뭐 길 잃었어? 하고 말을 걸었는데, 이 아이가 대답하기로 엄마가 더 이상 날 보러 오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 들었을 때도 대답이 좀 이상한데, 저는 뭐 엄마가 애를 잃어버리고 지금 못 찾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얘도 엄마 잊어버렸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가 미아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형이랑 경찰서로 가자, 뭐 엄마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여자친구한테 같이 경찰서 가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허리 펴고 뒤를 돌았는데, 여자친구 표정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겁에 질린 눈으로 절 보고 있는 거예요. 되게, 예를 들어서 얘가 왜 이래 막 어이없는 그런 표정이라기보다는 진짜 겁에 질려가지고, 야, 또 뭐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 지금 울고 있잖아, 엄마 잊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경찰서 데려다 주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이가 서 있던 곳에 번갈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때 그 여자친구가 완전 막 진짜 파르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야, 거기 누가 있다 그래? 너 농담하는 거지? 저는 여자친구가 하도 그렇게 떨고 겁을 먹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여자친구한테 들은 얘긴데, 저는 그 동네 제가 살지 않아서 몰랐는데 예전에 그 골목에서 차가 그렇게 세게 달리면 안 되는데 막 차도 쌩쌩 달리고 있었고, 그 애도 차가 온다고는 생각 못하고 골목 뛰놀고 있다가 거기서 차에 받쳐서 그대로 죽었대요, 그 자리에서. 근데 여자친구는 거기가 자기네 집 가는 길목이니까 그 자리 볼 때마다 이제 애기가 죽었던 곳, 사고 났던 곳 알고 있었던 건데, 제가 되게 태연하게 가가지고 무슨 일 있어? 뭐 엄마 찾아,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알고 있는 여자친구는 겁에 질려가지고 너 뭐하냐고 막 물어본 거였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죽은 사람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 말씀드릴 게, 다른 무서운 이야기나 사연들 보면은 진짜 막 귀신들이 놀래키고 막 무섭게 하고 겁주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오고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진짜 모든 게 평범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평범하게 보였고 그냥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반응을 평범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되돌려서 생각해보면, 저는 딱히 눈에 튀는 행동도 하지 않았고, 살면서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리만치 사람들이 가끔씩 막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막 이렇게 흘겨보거나 막 뒤돌아보거나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뭐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고 바로 다음 해였어요. 제가 학교 등굣길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학교 가다 보면은 이제 도로 앞에 문구점이 있어요. 근데 이 도로가 뭐 버스라든지 택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찻길 도로였는데, 그 문구점 앞 도로 중간에 어떤 형이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생김새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머리는 제 꽁지머리였는데 체구가 되게 마른 형이었어요. 근데 그 등굣길에 찻길 중간에 그렇게 앉아있길래 저도 모르게 그냥 형한테 말을 걸었어요. 형, 거기서 뭐해요? 다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형의 돌아오는 대답이, 나도 모르겠어. 오토바이 타고 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 거기 앉아있으면 위험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형이 그냥 그러게?
이러면서 웃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제 뒤에서 학교 앞에 문방구 같은 데 보면은 문에 사람 오고 가고 할 때 딸랑딸랑 하는 울리는 종 같은 거 있죠. 그게 이제 열리는 소리가 나서 뭐 학생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나 딱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누가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는데 문구점 주인 아줌마야. 아줌마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니 그 아줌마 또한 뭔가 벙찐 표정이랑 아직도 기억나요. 되게 파르르까진 아닌데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면서 얘, 너 뭐해? 학교 가야지. 그래서 나도 뭐지? 나만 보이나? 뭐지? 저거 귀신인가 뭔가 막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제가 등교해가지고 제 짝꿍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등교하고 있는데 어떤 형이 그 중간에 그렇게 앉아있더라, 도로에. 근데 막 문방구 아줌마도 나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 떨면서 학교 안 가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더라. 뭐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짝꿍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막 좀 노는 거 좋아하던 형 중에 하나가 헬멧도 안 쓰고 거기 달리다가 그 트럭이랑 정면 충돌했대요. 그래서 그걸 봤던 애들 사이에서는 진짜 형이 막 몇십 미터 날았다 막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사고로 되게 좀 많이 알려졌던 그런 사고였더라고요. 근데 겉으로 내색은 안 했는데 왜 나만 몰랐지? 하면서 그럼 내가 이거 또 뭔가를 본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이후로 그 다음번에 영혼 같은 걸 본 게 군대에 있을 때예요. 그날 제가 불침번 서고 내무실 인원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원 보고할 때 이제 저를 제외하고는 21명이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제가 당직 사관한테 22명 이상 무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때 사관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야 너네 다 해서 21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졸았냐? 다시 세어봐.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제가 인원 체크를 했어요. 그 내무실 애들이 다 코를 골면서 깊게 잠들어 있었는데 제가 안쪽 들어가서 나오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인원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이제 저를 제외하고 21명인 거예요. 다시 세봤는데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애들 얼굴이나 이제 생김새를 체크하면서 누구 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저 구석지에서 이러면서 되게 낮고 굵은 웃음소리가 나는데 거기 누워있던 그 웃음소리를 내던 남자애가 갑자기 눈앞에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구름 사라지듯이. 그 순간 어떡하지? 나 지금 사관한테 존나 깨지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당직 사관 말대로 21명이 맞는 거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다시 정정보고를 했어요. 정정보고를 했는데 웬일인지 그 당직 사관이 저를 아예 혼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알았어. 너처럼 가끔 그런 애들 나와. 거기 옛날에 한 놈 자살했거든. 선임놈들이 다구리 못 이겨가지고 한 5년 전쯤인가? 한 놈 거기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직 사관이 제가 귀신을 본 것도 본 건데 그런 애들이 자주 나온다는 것부터 해가지고 5년 전에 그렇게 다구리 맞다가 못 이겨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너무 태연하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소름 돋더라고요. 네. 사람 죽은 얘기를 저렇게 마치 있을 수 있는 얘기처럼 너무 평범하게 하길래 그게 되게 소름 돋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 게 저 정도로 막 혼령 같은 거랑 소통이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달래주거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뭘 그런 걸 퇴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망자 이야기를 듣고 해소해주고 그런 건 전혀 그런 기능이 장착되어 있진 않았거든요. 영혼은 보이는데 제가 그 사람들이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됐어요. 너무 평범해가지고. 그래서 뭐 어찌할 도리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작은아버지가 그때 꿈에서 나와서 고생하렴 하고 말했던 게 이런 걸 나한테 지금 암시를 준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요거 조금 마지막으로 봤던 이야기는 좀 가여우면서도 되게 소름이 돋거든요. 저도 직접 제가 목격한 게
귀신뿐만이 아니라서 더 소름 돋는 마지막 이제 에피소드인데, 아무튼 하루는 제가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운동을 하고 있던 곳이 그 창문 쪽이랑 가까운 쪽이었어요. 근데 그 열려있는 창문 사이로 뭔가 제가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은 묘한 냄새랑,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운동을 멈추고 뭔 일 있나? 하고 창밖을 봤는데, 한 끼케야 우리 생각하는 어린 초등학생? 초딩? 한 8살, 9살? 한 그쯤 돼 보이는 어린 여자애가 무릎 감싸고 앉아있는 자세 있죠. 만화나 영화 같은 데서 외롭게 혼자 이렇게 무릎 감싸고 앉아있는 그런 자세. 딱 그런 자세로 무릎 감싸 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자애가. 근데 당시 헬스장이 있던 위치가 그렇게 층이 높은 층고가 아니라서 제가 창문 사이로 애기가 울고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얘야,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위에서 나는 제 목소리를 듣더니 울음을 뚝 그치고 눈은 동그래져가지고 이렇게 올려다보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애가 대답을 안 하길래. 얘, 무슨 일이냐고 하고 물었는데, 그제서야 이 여자애가 이제 막 다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가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옷 안 갈아입고 그 헬스장 운동복 차림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그 애가 있는 쪽으로 내려갔는데, 애가 여전히 울고 있어가지고 제가 얘 무슨 일이야? 뭐 길 잃었어?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힘없이 이렇게 고개를 젓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너 여기 왜 이렇게 울고 있어? 하고 물어보니까 얘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가 날 싫어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좀 의아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울다가 이제 눈물을 막 이렇게 훔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이제 깨끗하지 않아서. 말 수 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어요. 그 여자애가 하는 말이, 나 여기 되게 오래 있었어. 아주. 엄마는 날 못 찾았어.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애가 이제 눈물을 훔치던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는데, 거기가 구멍 뚫린 하수도 뚜껑 있죠. 거길 가르치는 거예요. 하수구 뚜껑. 그래서 제가 저길 가리키길래 뭐야 하고 그쪽으로 가보려고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아저씨 가지마, 난 깨끗하지 않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옆에 앉아가지고, 원래 엄마 아빠는 뭐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엄마가 널 찾지 않을까? 엄마라면 분명히 널 반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살짝 약하게 미소를 띠면서 진짜 그럴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 부모님은 너가 어떻든 좋아하실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순간 얘가 싹 사라졌어요. 제 앞에서. 근데 이미 그때는 홀령들 볼 때 되게 평범하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물론 얘도 겉모습은 되게 평범했어요. 근데 애가 저한테 말하는 뉘앙스라든지 기타 이런 걸 들었을 때 당연히 홀령이라는 걸 눈치챘죠. 저도 평범하지 않다는 건 눈치채고 애를 달래주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어쨌든 애가 사라지고 나서 아까 전에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그 맨홀 뚜껑 있잖아요.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그 맨홀 뚜껑을 가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후레쉬 비추면서 이렇게 눈구멍 들이대고 그 안을 봤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미 반쯤 부패한 어린아이가 누워있는 거예요. 시신이 누워있는 거예요. 평범한 모양새의 귀신은 많이 봤어도, 그리고 내가 직접 셋째 작은아버지 시신 그 염하듯이 막 알코올 솜으로 닦아드리고 막 향도 피우고 했지만, 그렇게 사람이 부패해서 죽어있는 건 저도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당장 바로 119, 112 전화했더니 곧장 출동하더라고요. 막 사람들 구경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출동했던 119, 112 대원분들께서 저한테 어떻게 발견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맡아본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가 너무 심하게 코를 찔러가지고 나와보니까 아이가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냄새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은 작은 아버지 장례 치르면서 맡았던 냄새가 아 이런 게 사람이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구나 하는 걸 좀 깨달았던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냄새가 헬스장 그 창문 쪽으로 풍겨 나오니까 그걸 저도 이제 뭔가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던 거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전에 그 하수도 쪽 수리하는 동안 그 뚜껑을 열어놨는데 그 여아가 그 뚜껑 열린지 모르고 막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실족해서 떨어진 건데 애가 떨어지면서 약간 정신을 잃었나 봐요. 그래서 뭐 소리를 낼 수도 없었고. 근데 인부가 그 애를 확인하지 않고 뚜껑 그대로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엄마는 애가 거기 빠졌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한 거고 나중에 아이가 발견되고 나서 그 동네에서 이제 아이의 부모 중에 이제 대조하다 보니까 그 엄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얼마 동안은 헬스장 가면은 그 하수구 있는 쪽에서 엄마 곡소리가 며칠 동안 들렸어요. 아, 진짜 그때 처음으로 엄청 회의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귀신을 구분 못해서 오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도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은 사람도 찾아내고 보게 됐구나라는 생각에 제 스스로가 좀 싫어질 정도로 그때 스트레스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살면서 계속 이걸 달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지속될 것 같던 이 증상이 제가 한 30 초반쯤 되니까 이제 돌연 사라지더라고요. 뭔가 없어질 때는 다른 예조나 뭐 꿈 이런 거 전혀 없었고 올 때처럼 갈 때도 되게 평범하게 사라졌어요. 왜 그런 보이는 눈과 들리는 귀를 가지게 되는지는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그게 작은아버지를 보내드린 뒤에 그게 저한테 나타났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약간 죽은 사람들에 대한 관점이 여러분들이랑 좀 달라요. 사람들은 사람 죽고 나면 거기가 흉흉한 장소나 무서운 장소 이렇게 기억을 하고 거기를 바라보는데 저는 그런 귀신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좀 가여운 존재? 이런 생각이 좀 더 강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